야 이거 3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이야 30만 원짜리 그런 거 좀 써놔줘야 될 거 아니야. 팔점이 내가 아냐? 근데 지금 SK에너지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유 사업으로 돈이 많아요. 현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6월 마지막 주 가장 많이 커버된 종목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SK이노베이션.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지금 엇갈려가지고 맞죠. 누가 맞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크게는 막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키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둘 이렇게 나눠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증은 왜해서 자 어쨌든간 긍정적인 뷰 보면요. 우선은 6월 26일 날 미래에셋 긍정적이에요. 목표 주가를 30만 원이나? 세게 질른대요. 이진호 애널리스트님 제일 첫 번에 계신 분 계시겠죠? 이분이 제일 높으겠죠?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21만 원, 한화 23, 한화투자증권이 23, 하나가 22만 원. 그러니까 야 이거 3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이야 30만 원짜리 긍정적인 뷰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것 중에서 뭐 얼마나 긍정적이길래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갖고 가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성장통. 기다림 다음으로도 나오는 또 성장통. 눈치채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간 유상증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땡겨서 그 돈 갖고 네가 어디다 돈을 도대체 쓰냐 이건데 저는 참을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채무 상환자금. 즉 빚을 내놓고 그 빚을 투자자들 보고 갚으라는 겁니다. 3,500억 원. 우선은 궁금한 게 많은 수준입니까? 아니 근데 전체 유증 규모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전혀 악재가 아니겠네요? 아니 근데 아니, 전혀 악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 딱 놓고 뭐 무조건 악재냐라고 보면 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게 뭐 호재냐? 네. 호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예 이 3,500억 자체도 오히려 다른 데 투자 쪽에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재무제표상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뜨뜨미지근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악재고 이게 호재예요.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아이 여기다? 중간. 아까 12만 5천 원. 네. 자 그리고 또 사용처 또 보니까 타법인 증권을 취득할 때 돈 쓰려는 자금이래요.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뭐 M&A라든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을 사는 거니까 이건 호재라고 봐야 돼요. 빚 갚는 건 아니네 이거.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투자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한다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죠. 시장에서 대충 예상하는 거는 신사업 쪽 뭐 암모니아라든지 수소라든지 최근 들어서 SMR 쪽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리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뭐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군요. 그럼 총 3가지로 나뉘는데 3가지 중에 2가지가 긍정적 그리고 채무 상환만 약간 중립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어쨌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가치 이게 8.1% 정도 희석이 된다고 해요. 맞죠. 근데 이 8.1이라는 숫자가 크게 희석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요건지 궁금해요. 근데 이미 이 주가 희석분은 벌써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다 만회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유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물량이 들어오면 희석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 희석분까지 지금 주가가 반영이 돼버린 상태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8.1% 그냥 규모만 딱 놓고 보면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증을 했을 때 주가 희석이 많이 된다라고 기준은 10%가 넘으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10% 이상 유증을 하면 그래 그런 거 좀 써놔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8점 내가 아냐?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하는 건 영역은 아니긴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할 때 이거 10%보다 많이 하는 거는 좀 시장에서 좀 세게 자금을 땡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10% 미만이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땡겼어요 우리 투자자들 상대로.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작년에 좀 잠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올해도 다시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사업이 다시 안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 사업부가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정제 마진이 줄어드니까 정유 사업부에서 이제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줄어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신사업이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이 은행이랑 비슷하네. 고금리 돼가지고 잠깐 이제 매출 잘 나왔다가 어쨌든 에너지 네. 회사 자체가 에너지 가격 연동이 워낙 많이 되는 회사니까 다시 이건 원위치.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건. 네. 어쨌든 간에 그냥 전체 글로벌적인 게 다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잠깐 잘하다 내려온 거랍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이제 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면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배당 수익률을 보면요. 왜 그대로입니까? 배당을 더 줘야지. 근데 이 정도면 지금 제가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2.7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다 준다라는 거네.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을 성장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 성장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투자는 더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자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줄이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이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고마워해라.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상대적으로는 배당을 사실 저는 늘렸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가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배당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고맙게 여겨야겠네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돈 써서 돈 더 나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주는 돈은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어쨌든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게 늘어야지 이게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순차입 규모가 축소된다.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 이제 빚이 줄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빚이 줄었다. 빚 아. 갚아서 이제 빚 준다. 예, 돈 이제 조달하는 게 이제 준다. 아까 그 3,500억 원 예, 그거요?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잘한 게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잘 땡긴 거죠, 우리 투자자 걸. 그리고 BOSK 또 어려운 단어 있어. BOSK 건설. 이게 뭐 공장입니까? 아니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그거예요. 미국의 포드랑 합작법인. SK온과 포드가 배터리 공장을 합작법인 하잖아요. 그 합작법인 이름이 BOSK입니다. 중간 뒤가 SK구나. 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네. BOSK. 네. 합작법인이랍니다. 네. 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있으면요. 우리 저기 애널리스트님들께서는 밑에다가 주소기라도 좀 달아주세요. 하기서 그거는 좀 있을 거 같네요. 아니 BOSK 여기 이진호 애널리스트, 김철중 애널리스트, 김태형 애널리스트는 아시겠죠. 합작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SK 대위 붙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른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아이 참.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뷰예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시라 이런 내용이고. 자, 날리기 전에 이번에는 부정적인 거. 이거 거의 압도적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유상증자가 과연 최선이었을까? 벌써 제 마음을 그대로 제목에 녹여주신 우리 키움증권입니다. 누구야? 우리 정경희 애널리스트. 자, 어쨌든 간에 목표 주가는 18만 9천 원 낮춘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왜 성장통을 주주들이 겪어야 됩니까? 근데 이제 키움증권 확실하대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증권사니까 네. 개인들의 마음을 딱 대변하는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거 객관적이라고 봐요? 아니면 이거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모두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정이긴 한데 네. 성장통을 주주들이 왜 겪어야 하냐 뭐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주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주는 과실만 따먹는 게 주주는 아니에요. 주주라는 게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은 적자 볼 때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수익 날 때도 같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 최태원 회장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확실하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주. 야,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이거는. 돈을 벌 거면 그렇게 너도 같이 힘들고 같이 기쁘자. 근데 제가 이것만 하면 저를 욕하실 수 있는데 네. 뒤에 제가 좀 드셔야겠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할 말이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왜 유상증자식으로 상환을 하는지, 아니 다른 방식이 있을 거에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의견. 근데 이것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 SK에너지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유 사업으로 돈이 많아요. 현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2조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 돈 갖고 해야지 그럼. 투자인데. 네, 그렇게 할 투자인데. 수도 있는데 예. 왜 이걸 유상증자를 했냐? 이거는 근데 철저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태까지 공식적이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거는. 이거 진짜 중요해서 이야기 드리는 오케이. 거예요. 철저히 제 개인적인 예. 생각인데 앞서 제가 배당 이야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사실상 줄이지 않은 건 배당을 늘린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지분 싸움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분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맞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예. 그러려면 배당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 내에 쌓여 있는 돈을 만약에 투자를 해버리면 네. 배당 받을 게 줄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내가 지분을 나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그룹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겠죠. 아, 되게 말을 잘 하시네요. 네, 요리조리.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SK에너지에 있는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돈을 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자기들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약간 몸을 그렇죠. 사리고 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굳이 돈이 그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렇죠. 배당도 안 줄였으니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왜 유증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상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예. 보기에는 SK이노베이션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뭐 지금 이 리포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의견이지만 그냥 SK그룹사는 지금 유증을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예. 근데 지금 유증 안 하는 SK그룹들 있잖아요. 아, 맞네요. 그 종목들은 유증을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해야 돼 돈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지금 돈이 들어갈 때가 두 군데 세게 들어갈 때가 두 군데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예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못 벌잖아요. 예. 근데 투자는 해야 돼요. 예. 그 돈은 땡겨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는 유보금을 땡겨버리면 배당을 많이 못 땡겨가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 그룹사들도 지금 유증 안 한 애들은 유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그룹을 하면 좀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합니다. 아니, 애매합니다라는 단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기다림과 비슷한 느낌. 아니요. 저는 지금이라면 SK 그룹사를 안 합니다. SK 그룹사의 종목을 저는 안 삽니다. 이것도 그럼 SK 이노베이션도 포함인 거죠, 그럼? 저는 포함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 SK 이노베이션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SK 온에다 거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분석대로 SK 온에다 기대 걸고 네. 지금 갖고 계신 분은 또 가져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그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SK 이노베이션을 산 거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정유 사업을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예. SK 온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 셀사를 내가 사고 싶어서 매수를 한 건데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셀사는 세 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네, 삼성 SDI. 네, 삼성 SDI, LG 엔솔. 그다음에 LG 엔솔, 그리고 SK 온인데 예. 결국에는 저는 만약에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결국은 SK 온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이제 주주의 고통은 겪어야 된다. 과실은 뭐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이게 나쁜 건 나중에 결국은 SK온 또 IPO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주주들이 뭐 엉망진창인 거잖아, 이거는. 좀 전환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예.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별론 거예요. 이게 별론 거고 그럼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SK 이노베이션은 나중에는 결국은 알짜인 SK 온을 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뺄 거면 IPO 시점 2025년이잖아요. 네. 2025년이 뭐예요? SK 온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돈이 벌기 시작하는 알짜를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을 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되죠. 그럼 SK 이노베이션 또 약간 그 LG 화학처럼 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그냥 이 명확하게 보이는 걸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배터리 셀사를 사고 싶으면 그냥 LG 엔솔을 사세요. 이게 너무 명확합니다. 참고로 2025년에 SK온이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럼 그 시기에 LG 엔솔은 얼마냐?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와요. 왜 굳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걸 또 고생해서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이미 지금 잘 나고 있는 애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배터리 셀사를 살 거면 네. 근데 저는 LG 엔솔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우리 SK 이노베이션 커버해 주셨으니까 LG 엔솔을 커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비교 좀 해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안사가 되겠습니다.